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교무팀에서 일반 대학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상윤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8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일반 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어서 빨리 진정되어서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좀 빨리 실제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를 안내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학번과 그리고 우리 수강 신청 시스템인 뉴드림스의 어떤 접속 방법을 안내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일반대학원 제도 안내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먼저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홈페이지인데요. 이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홈페이지는 뭐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에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쉽게 찾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 저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위쪽에 보면은 대학원이라고 하는 배너가 있고요. 이 대학원 아래에 하위 메뉴로 일반 대학원 단추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원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일반 대학원에 재학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이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이는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먼저 어떤 공지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지금 일반 대학원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취소되었다라고 하는 공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2학기 수강 신청에 대한 공지가 있는데요. 이 공지를 저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반 대학원 수강 신청 기간은 현재 재학하고 있는 기존 재학생은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였고요. 이미 끝났죠. 예, 그런데 2022학기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 이렇게 3일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수강 정정 기간은 이제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일반대학원 재학하시는 동안 반드시 일반대학원 홈페이지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들어오셔가지고 이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학번을 확인하는 방법과 수강 신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학의 수강 신청은 유드림스라고 하는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유드림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디는 학번이 아이디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이제 개별적으로 설정한 패스워드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 여러분들은 이 학번을 아셔야지만 유드림스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udrims.동국.ac.kr을 인터넷 익스플로어 주소창에 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거나 또는 아까 본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홈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유드림스로 바로 가기 할 수 있는 단추가 있거든요. 그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아이디 찾기를 먼저 클릭을 하시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그러면은 이 화면에서 여기 보시는 사용자 구분은 학생 학부, 여기 학생 학부로 놓으시고요. 대학원이지만 학생 학부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구분은 경주 캠퍼스, 그리고 내외국인 구분은 내국인, 그리고 성명을 한글 성명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생년월일을 넣으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학번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번, 즉 유드림스 아이디인 학번을 아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드림스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접속할 때 최초 유드림스 비밀번호는 DG 플러스 생년월일 6자리 플러스 느낌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우님의 생년월일이 93년 9월 6일생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최초 비밀번호, 유드림스 최초 비밀번호는 DG 930906 느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드림스 다시 화면으로 로그인 화면으로 오셔가지고 아이디에는 학번을 넣으시고요. 패스워드에는 DG 플러스 생년월일 6자리 플러스 느낌표를 넣으시고 여기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유드림스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수강 신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방금 안내드린 대로 유드림스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치시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유드림스에 로그인이 되는데요. 오셔가지고 로그인 하셔가지고 유드림스에 대학원 학사 이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 수업 클릭하시고 그리고 수강 신청 관리에서 하위 메뉴로 수강 신청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유드림스 이렇게 보이시는 수강 신청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 신청을 하는 방법은 이제 요 위에 보이는 개설 강의 목록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개설 강의 목록이고요. 여기서 그 이제 이 버튼 여기 신청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두 과목이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수강 신청에 대한 안내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반대학원 202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앞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교차 수강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교차 수강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일반 대학원 소속이지만 우리 경주 캠퍼스에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이 또 있거든요.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과 교차 수강이 뭐 이렇게 학기당 최대 3학점 이내에서 허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일 학과 내 타 학위 과정과의 교차 수강도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제일 많은데요. 내가 만약에 하학과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했는데 아니면 또는 하학과 박사 과정으로 입학을 했는데 내가 석사 과정인데 박사 과정 교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까? 또는 박사 과정인데 석사 과정 교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학점이 인정이 됩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예, 학점이 인정이 되고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우리 일반 대학원 수강 신청은 학기당 최대 취득 가능 학점은 9학점이거든요. 그 9학점의 3분의 2인 6학점까지 예, 동일 학과 내에서 타 학위 과정의 교과목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학원의 타 학과와 교차 수강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서울 캠퍼스에도 우리 일반 대학원이 있잖아요. 서울 캠퍼스의 동일 유사 학과도 교차 수강이 가능합니다. 재수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해서만 재수강이 가능하니까 예, 학업을 하시면서 꼭 F를 받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수교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수교 과목은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선수교 과목이란 의미가 뭐냐 하면은 만약에 내가 석사 과정을 하학과를 나왔는데 박사를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석사과정 하학과 출신자가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을 입학한 사람은 컴퓨터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학문에 대한 어떤 이론이 좀 취약하겠죠. 다른 일반적인 컴퓨터공학과 출신자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석사를 화학과를 나오고 박사를 컴퓨터공학과로 간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컴퓨터공학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기초가 부족하다고 보고 아까 말한 그 정규 전공 과목 외에 추가로 선수교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예, 그 선수교 과목으로 전공 학점 외에도 선수교 과목으로 부학점을 취득을 하셔야지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수교 과목으로 이수 대상자로 선정되는 기준은 학사 학위 과정의 전공과 다른 석사 학위 과정의 전공으로 입학한 자, 석사 학위 과정의 전공과 다른 박사 학위 과정의 전공으로 입학한 자, 또는 뭐 타 대학원, 전공은 뭐 비슷하게 교육학과 출신이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출신이 일반 대학원 문화교육과로 입학을 했다 하더라도 타 대학원 석사학원 학위 과정 출신자는 박사학위 일반 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면은 선수교 과목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졸업할 때까지 국학점을 취득을 하셔야지 이수가 되게 되는 거고요. 신청 방법은 수강 신청하실 때 아까 전공은 전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수 부분에 선수라고 표기된 과목을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무조건 모든 선수교 과목을 국학점을 다 이수하셔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또 선수교 과목 이수 대외 신청과 면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수교 과목 이수 제외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지만, 예, 만약에 내가 이수되셨지만 학사학위 과정에서 만약에 복수 전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학사학위 과정 경영학과 출신이 고고미술사학과의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했으면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경영학과 출신이 알고 보니까 학부 때 고고미술사학과를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교 과목 이수 면제 신청이라는 건 뭐냐면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지만 직전 학위 과정에서 선수교 과목으로 인정 가능한 과목을 이수한 자예요. 예를 들어서 학부를 정보통신공학과를 나왔고 석사를 컴퓨터공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학부학과랑 석사 입학학과랑 서로 학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선수 대상자로 선정이 될 테지만 이 학문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각 학과마다 선수교 과목으로 지정해 놓은 그 교과목을 이미 정보통신공학과 학부 시절에 이수를 한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성적 증명서하고 선수교 과목을 면제시켜 달라고 하는 면제 대장을 내시면은 이렇게 선수교 과목에 이수를 면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수업 연한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사학위 과정은 수업 연한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학원 학점 선 취득 제도에 의해 학사학위 과정에서 석사학위 과정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여 석사학위 과정의 전공 학점으로 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경우, 이 경우에는 6개월을 수업 연한을 단축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대학 학사학위 과정 출신자가 석사 과정에 입학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학생이 학사학위 4학년 2학기 때 대학원 학과 주임 교수의 승낙을 얻어서 대학원 과정을 미리 수강을 6학점을 해둔 거예요. 이런 경우에만 예, 수업 연한이 단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벌써 학사 때 미리 대학원 교과목을 듣지 않고 석사 입학해가지고 3학기 만에 24학점을 다 들었다라고 해서 수업 연한이 단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사학위 과정은 수업 연한 단축에 대한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6학기 동안 수료를 위한 최저 취득 학점인 54학점을 취득하고 전체 평점 평균이 3.5 이상인 사람은 논문 지도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최대 1학기까지 수업 연한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성적 처리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성적 구분은 A풀부터 F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0.5 단위로 4.5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A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0.5씩 등급마다 이렇게 가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석은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지 성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결석 일수가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F로 처리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학점 인정 제도, 학점 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료를 위한 최저 취득 학점이 학위 과정별로 어떻게 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사 학위 과정은 예, 전공만 24학점을 취득하셔야지 수료가 되시는데요. 만약에 선수 대상자로 선정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전공 과목 24학점과 선수 과목 9학점을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33학점을 취득하셔야지 수료가 되고요. 만약에 선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전공 과목 24학점만 취득하시면 수료가 되게 됩니다. 박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공 과목만 36학점을 취득하셔야지 수료가 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선수 대상자인 경우에는 전공 과목 36학점과 선수 과목 9학점을 취득하셔야지 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기당 수강 신청 최대 가능 학점이 9학점인데요. 박사 학위 과정이 4학기잖아요. 그래서 4학기 4구 36이니까 박사 학위 과정 입학생은 매 학기마다 9학점을 풀로 들으셔야지만 4학기 만에 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업이 좀 많이 타이트하시기 때문에 4학기 내에 수료가 안 되어서 추가로 5학기, 6학기를 통해서 학점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박사 학위 과정 입학생분은 이런 점을 미리 좀 인지하셔가지고 좀 부지런히 수업을 4학기 내에 가급적 들으실 수 있기를 제가 좀 희망하겠습니다.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학점만 54학점을 취득하셔야지만 수료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선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54학점에다가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셔야지만 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차 수강 제도는 아까 제초에 안내를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프로젝트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들어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수업을 듣지 않고 어떤 교수님께서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하고 계시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또 학점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은 연구 프로젝트 학점 인정을 신청하실 수가 없고요. 일반 대학원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석사 과정이나 박사 학위 과정 재학생은 재학하시는 중에 최대 3학점 한도 내에서 연구 프로젝트 학점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학기당 최대 수강 신청 가능 학점 9학점을 초과해서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즉 만약에 내가 이번에 수강 신청을 9학점을 했어요. 그런데 9학점을 하고 나서 추가로 연구 프로젝트 학점을 인정해달라고 신청서를 내도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강 신청을 6학점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 연구 프로젝트 학점 인정을 내시면은 수업은 6학점밖에 안 들으셨지만 그 학기에는 9학점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단 1회에 한해서 1회만 인정이 가능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공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은 벌써 결정을 해가지고 입학을 하셨는데요. 전공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전공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회 하나야 전공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게 뭐 3학기, 4학기 졸업할 때 다 돼가셔가지고 전공 변경이 되게 되면은 뭐 새로이 또뭐 수료를 위한 교과목을 들으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전공 변경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1, 2학기 내에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공 변경은 학과 내에서 전공 변경은 가능하지만 타 학과로 전공 변경은 절대 불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정규 등록은 이제 석사학위 과정은 4학기 즉 2년을 등록하셔야 되고요. 박사학위 과정도 4학기 2년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은 이제 8학기 즉 4년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제 학점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정규 등록 기간 내에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학점 즉 석사학위 과정 24학점, 박사학위 과정 24학점,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 54학점을 다 취득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추가로 학비를 내고 추가 학점을 이수하셔야 되잖아요. 예. 이게 학점 등록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학점 등록을 하는 경우에 만약에 본인이 이 4학기나 8학기 동안 연구윤리와 논문 작성법이라고 하는 필수 교과목을 안 들으셨다. 그러면은 당해 등록금의 15%를 내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3학점만 한 과목이 한 과목당 3학점이거든요. 그래서 3학점을 못 들으셨다라고 하면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을 내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4학점 이상, 두 과목 이상 못 들으셨다라고 하면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공 과목은 다 들었는데 선수 교과목만 못 들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교과목당 학생 본인 소속 계열 등록금의 10분의 1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석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료학점이 24학점이라서 4학기 내에 충분히 보통 다좀 전공 과목을 다 취득하시고 학점 등록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예. 그런데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수료 학점이 36학점이다 보니 이 4학기 내에 이걸 취득을 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과정생 같은 경우에는 부지런히 수업을 들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공 과목 그 24학점이나 36학점 외에도 별도로 연구윤리와 논문 작성법이라고 하는 이 필수 이수교 과목을 빼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거를 꼭 재학 중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학기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구학기라는 것은 이제 석사 과정생은 해당이 없고요. 박사학위 과정생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박사학위 과정을 만약에 수업을 다 듣고 이렇게 수료를 했어요. 그러면 수료를 하고 나면은 박사 논문은 좀 학위를 받기가 좀 어렵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 이제 논문 지도를 계속 교수님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연구학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2학기 동안 연구학기를 추가로 등록을 하셔야지 박사학위 과정은 학위 청구 논문을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학, 복학, 재적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휴학은 이제 매년 그 2월 중이나 8월 중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통산 4개 학기까지만 휴학이 가능합니다. 질병 휴학 기간 포함해서요. 한 번 휴학할 때마다 6개월만 휴학이 되는 거고요. 1년이 아닙니다. 사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 6개월짜리 휴학을 4번, 즉 총 2년까지만 하실 수가 있으니 뭐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제적되게 됩니다. 제적이라는 거는 이제 자퇴처럼 학교에서 적이 사라지는 거지요. 뭐 그래서 휴학기간을 4번을 다 쓰고, 즉 2년을 다 쓰고 복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타 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중 학적을 취득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 때는 대적이 이루어지게 되니 사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자격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격시험이라는 게 뭐냐 하고 나면은 이제 수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학점, 즉 석사학위는 24학점, 박사학위는 36학점, 석박사 통합학위 과정은 54학점을 들으시고, 예, 연구윤리와 논문 작성법이라는 필수 이수 교과목을 이수하시고 이수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료가 되는데요. 근데 수료를 하고 나서 했다고 해서 바로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료를 하더라도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자격 시험의 종류에는 일단 외국어 시험과 그리고 종합 시험 그리고 제2 외국어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격 시험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어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대학원생이 앞으로 이제 어떤 학문을 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외 논문을 찾아보고 또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 본인의 논문이나 연구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외국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외국어 시험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국인 학생은 영어 시험을 치셔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 시험을 보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교재가 나와 있고요. 시험 문제는 이 교재 이내에서 출제가 되니 예, 미리 혹시라도 외국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 교재를 구입하셔가지고 미리 좀 공부를 해두시기를 좀 권유드립니다. 외국어 시험은 이제 보통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한 여기 교재에서 예, 문단 4개를 이렇게 발췌를 해서 그 문단 4개를 독해를 하는 게 시험이고요. 그래서 그 총 4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70점 이상 득점 시 일단 합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국어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종합시험과 제2외국어 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합시험이라는 거는 일단 학부로 치면은 졸업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본적인 이 전공에 대한 학문적인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석사학위 같은 경우에나 박사학위 같은 경우, 뭐 석박사 통합학위 같은 경우 종합시험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석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총 2과목, 기초 공통 한 과목과 전공 한 과목을 종합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셔야 되고,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 공통 한 과목과 전공 2과목에 대한 종합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셔야지만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2 외국어 시험이라는 거는 불교학과와 선학과에게만 부여된 거고요. 따라서 보통 일반적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과 종합 시험만을 합격을 하면은 이제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실 수가 있지만 불교학과와 선학과 학생은 외국어 시험과 종합 시험 외에도 불교학과 선학과의 박사과정입니다. 박사과정 학생은 종합 제2 외국어 시험도 합격을 하셔야지만 예,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요. 우리가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제 총괄적인 이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사 학위 과정 같은 경우에는 4학기 정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 즉 24학점을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을 해야 되죠. 그리고 선수교 과목, 교과목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선수교 과목 9학점을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필수 이수급 과목인 연구윤리 강좌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게 됩니다. 연구윤리와 논문 작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강좌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면 1, 2, 3, 4 여기까지 하고 나면 수료가 되고요. 예, 수료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논문 지도 교수를 위촉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논문 연구 계획서와 연구윤리 점수 서약서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종합시험 및 외국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논문 초록을 제출해서 가합 판정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뭐 표절 검사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입학일로부터입니다. 졸업일이 아니고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기 전에만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박사학위 과정을 보면요. 이제 마찬가지로 4학기 이상 정규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료에 필요한 최저 학점인 36학점을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교 과목 이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선수교 과목을 9학점 이상 평점 평균 3.0 이상으로 취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온라인 연구윤리 강좌, 즉 연구윤리와 논문 작성법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1, 2, 3, 4 여기까지 하시면 수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종합시험과 외국어 시험에도 합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석사학위 과정과는 다르게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 실적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연구 실적은 인문사 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KCI 한 건을 반드시 쓰셔야지만 사전에 쓰셔야지만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공의약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최소 SCI나 스코프스 한 건 혹은 KCI 두 건을 쓰셔야지만 이렇게 그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단 학과별로 이 연구 실적 요구하는 연구 실적 수준이 상이합니다. 뭐 여기에서 이공의학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KCI 두 건이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학과 내규를 보면은 그냥 최소 SCI2를 무조건 쓰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과별 내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박사학위는 입학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예,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제 수료와 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아까 수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예, 졸업도 이제 수료를 한 사람이 이제 뭐 자격시험, 즉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 제2외국어 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같은 경우에는 연구 업적도 갖추고 그리고 이런 사전 학위 청구 논문 제출 자격을 갖추고 학위 청구 논문을 제출해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졸업이 되는 겁니다. 학술대 발표 보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술대 발표 보조비는 저희 일반 대학원 학생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학생회에서 아주 소액을 좀 소정의 어떤 뭐 출장비 개념으로 우리 대학원생이 너무 학술대에 참가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시면 출장비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씩 소액의 출장비 개념의 소정의 금액을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뭐 발표를 하시고 나면은 일반대학원 학생회장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술지 논문 게재 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뭐 대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학원생들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우 일정의 어떤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게 학술지 논문 게재 장려금이고요. 일단 지원 기준을 보시면은 인문사회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많이 쓰시는 게 KCI잖아요. KCI 한 편을 주 저자로, 예, 공동 저자 안 됩니다. 주 저자로 쓰셔야 되고요. 교신 저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교신 저자는 반드시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전임 교원이어야 합니다. 이때 5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요. 자연공학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SCI를 쓰시면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건 이제 지원 수준은 JCR 임팩트 팩터 그 상위 몇 프로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좀 상이하게 됩니다. 보통 박사 이 정도 75% 이상 상위 75% 이내 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수님들 급에서 쓰시는 거고요. 보통 우리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JCR 상위 70에서 75에서 100% 이내 정도를 쓰셔가지고 보통 50만 원을 이렇게 다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반드시 우리 대학원 입학일 때 이후 게재된 논문의 하나고요. 예, 나머지 내용은 일단 뭐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강 신청에 대해서는 이제 최초에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어, 다음으로 우리 홈페이지 안내 드리면은 여기 우리 경주 캠퍼스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는 이 주소가 이렇고요. 예.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그리고 유드림스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수강 신청을 하시다가 이제 수강 지도는 이제 각 단과대학 학사 운영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수강 신청 신입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에 아마 수강 지도를 좀 받으셔야 될 거예요. 학사 운영실을 통해서. 그래서 수강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학사 운영실 내선번호 보이시죠? 뭐 054770을 누르시고 그 다음 이 학사 운영실 내선번호를 누르셔가지고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수강 신청 지도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일반대학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원우님들,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빨리 원우님들을 캠퍼스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대학원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